자, 우리 역함수와 넓이 개념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함수와 넓이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요거 정도 상식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역함수를 처음 배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어떤 y는 fx라는 함수식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요렇게 생겼다 칠게요. 그럴 때 너의 역함수를 구한다 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있는 역함수 정의가 뭡니까? 그렇죠.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즉 여기 있는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의 대응 방향을 바꾸는 게 우리 역함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관점은 여기 있는 이 두 개 함수식은 실제 x와 y가 잘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 있는 요것의 그래프의 모형은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조금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프 모형은 동일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요 함수 y는 fx에서 어떤 특정한 점 여기 있는 요 지점을 내가 x로 보고 얘를 y로 본다면 여기 있는 y는 fx에서 찍히는 이 점들이 바로 y는 fx인 거잖아. 그러니까 x로부터 시작해서 y에 대응되는 그런 함수들을 점을 찍어 놓은 거란 말이야. 이 y는 fx가.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역함수 같은 경우는 대응 방향만 바뀐 거라 했죠. 그러니까 y가 정역이고 이번에 x가 이번엔 치역이 돼주는 거야. 그러니까 y에서 대응이 시작돼서 x로부터 찍히는 이런 함수값을 이 인버스 역함수 함수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너에서 찍히는 함수의 값들이나 너에서 찍히는 xy 평면에서 찍히는 값들이 서로 뭐하다는 거야? 동일하다는 거야. 방향만 다르고.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그려진 y는 fx나 지금 내가 또 그릴 x는 f 인버스 y는 서로 뭐하다 똑같은 그래프의 모형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죠. 어떤 착각이냐면 선생님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놈의 대칭은 y는 x 대칭을 그래프 그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은 여기 너를 갖다 y는 x 대칭 해볼게. 그럼 x, y 잘 바꾸겠죠. 그럼 y는 f 인버스 x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y는 x 대칭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yx 대칭을 시키면 그제서야 이 yx 대칭을 시켰을 때 그 함수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가 A인 거지. 파란색 그래프가.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는 최초 여기 있는 이 그래프와 서로 동일한 그래프로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만약 이런 식으로 y는 x 대칭이 일어났다면 정역을 x로 보고 있는 역함수라면 그거는 이런 식으로 y는 x 대칭 된 함수다. 그래프 모형을 갖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역함수에서 여기 있는 그래프 모형이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걸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보통 시험 볼 때는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y는 x 대칭 된 상태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걸 꼭 y는 x 대칭으로 안 보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쪽 개념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알았지? 자, 그럼 실전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얘를 좀 우리가 응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또 우리가 함수를 한번 잡아보고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x축, y축 원점이 있고요. fx의 그래프를 대략 이런 식으로 뭐 그렸다 치자고. 이게 y는 fx 함수야. 이때 여긴 요 지점을 내가 a로 두겠고요. 요 지점 내가 b로 둬볼게. 그럼 여기에서 여기 있는 A와 B로부터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뭐 A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 보면 여기가 F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 FB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 이번에는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내가 한번 B로 잡아볼게요. 괜찮죠? 그럼 여기 있는 이 A와 B를 한번 정적분 기호란 표현을 해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B를 세팅할 텐데 B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봐봐. 여기 있는 이 변화의 주체가 A 같은 경우에는 이 X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X에서 여기 있는 X축에 있는 이 부분을 N등분 해가지고 그때 발생되는 그 함수값을 뭐로 하는, 높이로 하는 이런 뭐를 생각했다. 직사각형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무한히 쪼개가지고 뭐해가는, 더해가는 과정이 현재 넣은 거잖아. 이해되고 있지? 그럼 여기서도 내가 같은 생각을 이번에는 Y축을 이제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y축에서 너를 갖다가 이렇게 n등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등분 시켰을 때 여기 있는 너에서부터 발생되는 너의 함수값을 높이려 하는 이런 직사각형, 같은 맥락으로 또 이런 직사각형들을 무한히 반복할 쪽에서 그것들을 싹 다 모으는 과정으로서 내가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 그 주체, 그 변해가는 그거의 기준을 y축으로 보겠다. 그럼 여기 있는 이 y축이 현재 dy가 돼야 돼. 여기 있는 이 밑변 자리가. 근데 dy이면서 y로 된 함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뭘 생각했다? 바로 fx의 역함수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fa부터 어디까지? fb까지 이쪽 자리에 들어올 함수식은 f 인버스 y가 돼줘야 이때 여기 있는 이 b의 넓이를 현재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문제 상황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f 인버스 y t와 이런 식으로 안 주어져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여기는 요식을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f 인버스 x dx 이런 형태로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변화의 주체를 x로 보겠다. x를 정의로 본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실제 우리가 구한 다음에 y는 x 대칭 이런 작업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알잖아. 여기 있는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적분 변수를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y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 그렇다면 굳이 얘를 y는 x 대칭 시켜서 뭐 역함수를 찾고 그런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 그래프 주어진 fx 상태에서의 변화의 주체만 누구로 y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노마의 여기 있는 이 B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로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이해됐니? 그럼 이제 추가로 어떤 상황을 좀 볼 거냐면 A 더하기 B에 대한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A 더하기 B 같은 경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체 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B 곱하기 FB 한마디로 가로 세로 곱한 거지. 거기에서 이제 누굴 빼주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빈 공간 이 부분을 갖다가 뭐 해준다? 빼준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는 너 바로 A 곱하기 FA라는 이런 직사각형 넓이를 뺀다면 실제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확장해 보면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B에서 A가 들어간 이런 디자인을 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해왔던 이 정적분 디자인으로 한번 끌고 와 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XFX라는 요런 디자인에다가 아래 끝을 A, 위 끝을 B로 잡는다면 현재 이 위의 값과 동일한 디자인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런 상태에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제 인테그랄로 끌고 간다면 인테그랄 여기 있는 피적분 함수가 어떤 모습이냐면 너가 부정적분된 상태가 A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친해가 들어오면 되는 거지. 즉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인 여기 있는 이런 인테그랄 기호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요노마는 한 번 더 우리가 이 인테그랄을 분배해 준다는 느낌으로 간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f 프라임 x dx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최종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이 위에서 우리가 세팅했던 누구 디자인이 똑같다는 거야. A 디자인이 똑같은 거지. 실제 얘는 누구냐면 A인 거야. 그렇다면 여긴 얘가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B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f 프라임 x dx는 현재 누가 되는 거라고? B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 B는 우리가 위에서 잡았다시 여기 있는 요 모습 인테그랄 FA, FB, F 인버스 X, FX, FX가 아니라 F 인버스 X, DX. 그러니까 요 형태로 지금 쓴 거죠. 무슨 말이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즉 서로 같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걸 상황을 말해주고 있냐면 여기 있는 요 함수식과 여기 있는 이 함수식을 봐보세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너에서 너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야. 반대로 너에서 너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근데 단 조건은 여기 있는 이 디자인 적분 구간을 봤을 때 여기 있는 각각의 정 x로 봤었다면 a부터 b고 이게 fa부터 fb라는 것은 각각 무슨 값이 있는 거야? 함수 값으로 그놈의 적분 구간이 매칭이 됐다는 거야. 함수 값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놈에 우리가 본래 함수가 있죠. 본래 함수가 누구겠어? fx겠지. 다시 지금 f 인버스 x는 것은 요놈의 본래 함수였던 것은 fx였던 거잖아. 그놈에다가 누구를 곱하고 실제 x를 곱하고 거기다 이제 너를 미분친 놈으로써 여기 있는 이 역함수의 모습을 대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자주 활용되는 아이템은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 좀 써먹냐면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p를 구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뭘 구하면 돼. 여기 있는 이 기억을 구하신 다음에 이 기억자 형태의 모습을 구한 다음에 누구를 빼버리면 이 a를 빼버리면 그 b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럴 때는 굳이 구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 a를 구한 데 있어서 그 과정이 너무나 내용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역함수 자체를 바로 실제로 구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있는 본래 함수와 그놈의 도함수 거기에다가 x를 곱한 놈에 대한 그런 적분 구간 여러 가지 세팅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디자인에 대한 b 값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아이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했으면 좀 다른 하나의 추가적인 주제 가지고 한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좀 볼 거냐면 이렇게 역함수가 현재 존재합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그래프가 어떻게 제공되냐면 이렇게 x축, y축, 원점 이렇게 제공됐을 때 여기 있는 fx의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원점 출발해 가지고 이 지점이 1, 여긴 이 지점이 1이 되는 그런 y는 fx라는 이런 함수식이 있다 칠게요. 오케이? 그래 놓고 여기서 주어진 조건으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3분의 2일 때 3분의 2일 때 자, 뭘 구했냐면 이걸 이런 식으로 구하다 칠게. 리밋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k 마이너스 f n분의 k 마이너스 1 곱하기 n분의 k에 대해서 요놈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나왔다 쳤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디자인 자체는 n분의 k가 지금 넘잖아요. 거의 다 리밋 시그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그런 함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n분의 k를 x로 치환하더라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마지막에 꼭 필요했던 게 누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n분의 1이 필요했죠. 그놈의 역할이 바로 누구니까? 밑변 역할이니까. 근데 n분의 1이 현재 여기에서 안 보이는 거죠. n분의 1 추가된 상황이라면 그걸로 깔끔하게 바로 가도 되는데 그게 현재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어쨌든 간에 그쵸, 시그마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k에다가 그 상황을 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을 이쪽 자리에 n분의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 그렇다니까 여기 있는 이 k번째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0부터 1까지를 n등분 했을 때 k번째로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럼 현재 이게 n분의 k라 둬보자고. n분의 k. 그럼 n분의 k에서 여기 있는 각각의 요 디자인을 봤더니 너는 n분의 k가 들어간 놈의 무슨 값, 함수값, 너도 무슨 값, 이번에는 k-1번째가 들어간 함수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k가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은 실제 여기 있는 이 점이 바로 누구라는 거야. 바로 f n분의 k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칸 이전 단계 바로 여기가 n분의 k-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지점의 무슨 값, 함수값이 바로 f n분의 k-1로 두는 게 가능하겠죠. 이해됐니?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함수값의 차가 의미한 바는 실제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이 빨간색에서 이 파란색을 뭐 하겠다는 뺀다는 소리죠. 그럼 뺐으니까 남는 부분 어디냐면 실제 여기 있는 이 부분만큼이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n분의 k가 곱해졌는데 그 n분의 k는 여기 있는 요놈의 길이로 인식해도 괜찮지. 그걸 갖다 위로 쭉 올려서 붙여버리면 바로 여기 있는 요노마의 이 부분, 자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이 부분을 가로 세로로 곱한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로 인식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아니 그 넓이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돼?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왔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전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n 마이너스 아니 다시 k 자리에 바로 이전 단계. 그렇다면 그 상황이 우리가 이 직사각형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n분의 k-2였겠지. 그래서 동일한 맥락으로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또 한 번 이전이라 본다면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들을 싸그리 다 더해가는 무한히 더 잘라서 더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황 다 끝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들을 무한히 쪼개서 싸그리 다 더하면 결국에는 우리 어디 여기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떻게 쓸 수 있겠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현재 변화의 주체가 이제 y축이야. 그러니까 y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식을 fx를 쓰면 안 되고 f 인버스 y인 이 역함수 디자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니? 그럼 답까지 마저 구한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체 넓이가 얼마입니까? 1이죠. 전체 넓이가 1인 상태에서 여기는 얼마를 3분의 1을 뺀 거니까 답은 나왔지. 얼마? 3분의 1이 된다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살짝만 내가 살짝 확장해 본다면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이 우리 잠깐 위에서 연습했던 여기로 와볼래요? 바로 이거란 말이지. 요 모습. 요 모습. 여기 보면 0일 때 그놈의 정역 바로 누가 되는 거지? 바로 F0이 되는 거고 이때 너는 누구겠어? 그렇지. F1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는 각각의 정역을 뜯어내 가지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여기는 요 자리에 들어올 것은 요노마의 본래 함수를 미분친 거 f'x에다가 누굴 곱해줘? x를 곱해주지. 거기에다가 dx를 쓰게 된다면 요게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이기도